아, 비대 물 나오는 거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쵸. 처음에. 야. 그 공항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눌러보다가 물이 나와가지고 입으로 또 쏜 거 아니야? 아 입은 아닌데요. 엉덩이가 갑자기 난리야. 이게 뭐냐고. 이걸 알려준 사람도 없고 사실 그렇지.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 비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처음에 딱 일어나 앉아서 비데를 마주보고 딱 이건가 했는데 그 물이 찌통 쏴가지고 얼굴로 어떡해. 세안을 시원하게 그냥 비데로 했습니다. 아무튼 비데를 한번 써보면 비데 없이 못 살죠. 아, 그럼요. 요즘, 그리고 또 뭐 네. 어떤 경험했어요? 저희가 딱 입국을 하면 옷을 줘요, 겨울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 그 무산 그 백두산 가까워서 엄청 춥잖아요. 근데 손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바지가 아니고 저희는 그냥 그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거죠. 5개 정도를 에? 이렇게 매번 에? 또 입고 또 입고 그치. 또 입고. 옷을 탁 줬는데 너무 따뜻한 거야. 그게. 얇은데 따뜻하지. 아, 그쵸, 입은 그쵸. 듯 만 듯. 아, 이 겨울인데 다리가 안 시리다는 거를 처음 느낀 거지. 북한에서 5개를 입어도 다리가 안 꺾일 정도로 입어도 다리가 시릴 때가 있거든. 그쵸. 근데 손바지를 입었는데 핏이 좋아. 아, 한 10년 입은 것 같아요. 구멍이 안 나. 아, 재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너무 좋다. 그쵸. 여기는 옷이 질려서 안 입지. 뭐 빵꾸 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쵸. 저희는 진짜 네. 구멍 날 때까지 입었었는데. 북한에서는 구멍 나면 그것도 껴 입어야죠. 우리 어렸을 때 다 껴 입었어요. 그쵸. 양말 기본적으로 이제 그치. 덧대고. 그렇지. 그것도 잘 깨면은 여자가 또 시집도 잘 간다. 뭐 이렇게 바늘 들고 하면 저는 바늘 기가 막히게 잘했었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손재주가. 뜨개도 엄청나게 잘 뜹니다. 제가 대한민국 와서 뜨개 뜰 일이 없어서 그래서 안 떠서 그러지. 하룻밤에 바지 하나는 떠 입었어요, 제가. 하나를 하루에? 네. 속도가 엄청 빠르시네. 전 무엇이나 이게 스피드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속도가 굉장히 좋아서 잘 떠 입었는데 그때는 뭐 진짜 다 떠서 입고 그랬죠, 북한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구멍이 숭숭숭숭 있으니까 안 추울 수가 없지. 너무 시렸어요, 다리가. 그렇게 또 옷에 또 한번 반했구만. 그때부터 아, 옷에 대한 감각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 옷은 음.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거를 다 못 누린 거지. 옷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하나원에서 내준 그 옷도 받아 입어보고 하고 또 어떤 거에도 더 좋았습니까? 저희 겨울에는 항상 패딩만 입었었는데 나와서 그 두 가지 선택권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패딩이랑 코트, 외투. 그때 빨간색 외투가 왜 그렇게 예쁘던지 그거를 선택해서 입었을 때 그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코트를 처음 입었을 때. 코트를. 에이, 북한에는 코트를 여자들이 거의 없어. 없죠. 그냥 맞아. 솜 막. 솜. 에이. 코트 입었다간 뭐 얼어 죽죠, 뭐. 아, 얼어 죽죠. 귀 다 떨어지지. 그렇지. 근데 저도 겨울에 왔잖아요. 12월에 왔으니까. 딱 길거리 나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겨울에도 스커트를 입고 다리 진짜 맞아요. 스타킹만 입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놀랐던 거는 이게 머리를 안 동이는 게 귀를 다 오픈하잖아요. 난 그게 너무 놀랐어요. 북한에서 귀를 뭐 안 감싸고 나가서 5분만 있으면 진짜 이게 물퉁물이 생겨요. 얼어가지고. 얼어요.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죠. 그렇지, 추워서. 그렇지. 언제 미보다는 추위가 그렇지. 추위가 더 강하니까. 그래서 그 코트를 입어보고 어땠습니까? 처음 그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어릴 때 많이 훔쳐보잖아요. 그치, 그치. 그거를 입었을 때, 나 정말 왔네. 나 왔어. 그 소감이 너무 좋았고, 이거를 그쪽에 있는 내 친구들도 좀 입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한창 예쁜 나이에. 그렇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았었죠. 저희가 북한에서 고향에 있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옷들이 정말 유행이었는데 비싸서 못 입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때는 한국에서 중고 옷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어렸을 때 초창기에는 일본에서 제일교포들이 일본 옷을 많이 들여보내다가 나중에는 뭐 중국 옷에 또 나중에는 한국 옷이 많이 들어왔는데 한국 옷을 한번 입어보고는 정말 너무 재질이 좋고 편하잖아요. 원단이 좋고, 좋잖아요. 디테일이 좋고. 맞아요. 이 봉제하는 게 달라요. 맞아요. 완전 달라. 매듭. 그치, 매듭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털이 있고 빨간색에 이렇게 털이 버시하고 앙고라예요. 지금 생각해 앙고라 보면. 니트. 예, 니트.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는 거. 맞아. 거기 굉장히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나는 정말 무거울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뜨개옷 생각해봐. 얼마나 그치, 무겁나. 엄청 무겁지. 진짜 몇 킬로씩 나가는데 진짜 값싹값싹한 거예요. 야, 근데 입으면 따뜻해. 맞아. 진짜 한국 옷이 좋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끼게 돼요. 입어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옷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지. 일단 라베가 없는 거는 한국 거야.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렇지. 그거 골라가지고 입고 그 어. 하나 어쩌다 그 어. 입으면 좋아가지고 그렇지.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네. 그러면 그렇게 하나원에서 또 다른 뭐 경험은 있어요? 홈스테이. 홈스테이도 나가고 음. 또 서울 견학도 갔었어요. 서울 견학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63빌딩을 저희가 올라가서 식사를 그쵸, 하죠. 해줬었거든요. 일단 차가 엄청 막혔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운전을 하면서 차 막히면 서울 가기 싫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차 막히는 것도 너무 신기해. 그렇지. 신기해. 차가 이렇게 많아. 그것도 신기하고 63빌딩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 전경이 또 너무 좋았고. 그렇지. 언제 63빌딩 그 꼭대기 올라가 그렇지. 봤겠어요. 우리 언제 63층을 그림에서도 본 적이 없어. 없죠. 그 산골에 그냥 갇혀서 살았었는데 그렇지. 그 소감이 또 너무 그렇지. 좋고 내려다보는 그 소감이 나 그렇지. 진짜 왔다. 걸음걸음 내가 왔다라는 걸 정말 그렇죠. 느끼게 되죠. 맞아요. 오빠는 하나올에서 만났어요? 아니 오빠는 그 썩 전에 왔었죠. 아니 하나올에서 면회를 했었어요? 네, 한 번 왔었어요. 부산에 오빠가 있다 보니까 자주 못 오고 한 번 왔었어요. 오빠랑 딱 만나서 면회를 했을 때 뭘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오빠를 딱 만났을 때 금방 못 알아봤어요. 변했구나. 네. 그동안에.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많이 변했고. 얼마 만에 만났어요? 한 3년, 4년? 근데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완전 남한 스타일로, 우리 대한민국 스타일로.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바뀐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보니까 선배님인 거야. 그렇지. 스타일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오빠한테 나 나가면 학교는 어떻게 가야 돼? 이런 게 궁금하고 그랬었죠. 바깥에 나가면은 어떠니? 하고 안 물어봤어요. 그쵸, 궁금하죠. 그러니까 두려움 반, 기대 반. 그래서 그랬었죠. 사실 대한민국에 오게 된 목적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였잖아요. 오빠한테 안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그렇게 대학을 다닐 수 있어? 그렇죠. 물어봤어? 네.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북한은 사실 내게 없잖아요. 없지. 네, 다 나라 소유니까.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만큼 얻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컸었죠. 그렇지. 맞아요. 보통 먼저 나오신 분들이 이제 후에 있는 가족들과 면회를 할 때 무슨 차를 타고 왔나 이거를 먼저 보거든요. 맞아요. 대한민국에 먼저 온 탈북민들이 일부러 가족들이 왔을 때는 심지어 렌트까지 해서라도 갑니다. 렌트까지 그쵸.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차를 끌고 왔다는 거를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치. 보여주고 싶죠. 오빠는 차를 안 끌고 왔어요. 차를 끌고 왔죠. 그죠? 네. 오빠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빠 거야? 그치? 오빠 거야? 보통 그 면회가 없으신 분들은 야, 니네 집 식구는 그래서 무슨 차를 끌고 왔니? 까만 차는 종이라던데. 그러면 그냥 다 좋은 건 줄 알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차 종류도 모르고 그렇지. 일단은 크고 까마면 좋아. 그냥 그 먼 발치에서 차가 없어질 때까지 바라보더라고요. 예, 면회하고 끝나고 갈 때는. 맞아. 참 그때부터 많이 부풀었겠어요. 오빠가 이런 사람. 엄청 설렜죠. 에이. 엄청 설렜죠. 나가면 나 뭐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컸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지. 야망이 있는 여자네. 아주 대한민국의 발을 그냥 끝만 살짝 밟았을 뿐인데 성공 이야기부터 나오고 야망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원 졸업하고 오빠네 집으로 바로 갔어요. 오빠 따로 가죠. 네. 오빠가. 저는 대구로 갔었어요.
원래 서울을 썼었는데 탈락? 탈락을 해가지고 대구를 갔었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하는 노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탈락되면 맞죠. 지방으로. 서울, 대전, 대구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냥. 뭐 노래도 뭔가 좋으니까 그렇게 딱 지명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찍고 아하. 참 하나원에서 추억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들도. 맞아요. 네. 그래서 대전 내려가서 거기서 집을 받았잖아요. 네, 대구. 처음에 무서웠었어요. 네. 혼자 저만의 공간에 저 혼자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없지. 엄마 품에 계속 그렇죠, 있다가. 그렇죠. 그 밤에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와서 청소부터 저희 적십자 그 하나센터 분들이 다 와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혼자 자야 되잖아요. 첫날만 아니라 계속 혼자 잤어야 되지. 뭐 두 번째 날부터 남자가 뭐 예식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태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다가,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고. 그렇지, 네. 맞아. 그 처음에 아파트를 배정받고 우리 유미카 유튜브에 출연하셨던 임대강 오라버님께서 그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아파트를 딱 받았는데 아니 아파트 입구에 경찰이 서 있더래. 경비. 그래서 뭐야? 우리는 대한민국에 와서까지 감시받아야 돼? 와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를 모르고 밤에 늦게 올 때는 그 경비실 몰래 딱 엎드려가지고 샬샬 밑으로 이렇게 기어서 계단으로 올라갔대요. 아이고. 아파트 들어오는데 입구에 경찰이 서 있더라고요. 어떤 경찰이 탁 제보 있고 탁 서서 뭐 몇층 몇으로 올라가는 거에서 뭐 올라간다니까 생각했지. 야 역시 이 남조선도 우리 북한 사람을 믿지 않는구나. 아무래도 국정원 조사 통과했어도 우리를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아파트 경찰이 잘못 지키고 앉아있구나. 야 우리 또 한 감옥이 왔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야 얼마나 불쾌한지 내려갔다 어떻게 올라올 때는 날 자꾸 몇 층이에요? 뭐 물어본단 말이야. 이 감시 사회를 피해서 왔는데 이거는 북한은 그래도 아파트까지 안 지키잖아요. 근데 아파트 현관에 경찰이 지키더라고. 그러나 어떤 때 늦게 와서 탁 보면은 그 경찰 아바이가 딱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떤 때 나를 못 볼 때 지금 그 밑으로 쫙 해서 층계로 살짝 올라가 뭐라 걸칠까봐 했지. 그래서 올라가. 저기 분명 내가 몇 번 나갔다 오면 몇 번 꼭 기록해가지고 조사할 것이다. 야 정말 싫더라고. 왜냐면은 우리는 계속 감시 속에서 살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열린 세상이라는 걸 사실 몰랐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있을 거라고도 상상도 그쵸. 못했고. 관리사무소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네. 그래서 경비 아저씨를 경찰로 착각했던 거지. 정말 편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거 정말 사소한 것까지 이제 센터분들한테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시면은 다 알려주실 거라고.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좋았죠. 그렇죠.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동사무소에 있었다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놀랬고, 그쵸.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다는 것도 놀랬고. 뭐 놀랄 만한 일이 많죠. 다 놀랄 일이죠, 뭐. 그리고 동네마다 복지관이 있다는 것도 놀랬고. 맞아요. 네. 복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렇지. 복지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거기 나오셔서 밥도 뭐 무상으로 이렇게 맞아요. 무료급식 해주잖아요.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야. 저도 무상급식을 했었었거든요. 학생 때 봉사로. 그러니까 무상으로 준다는 거에 일단 저희는 거기 무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없지. 정말 이게 정말 그 복지,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지.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 그곳에 있다가 여기 오니 참. 그렇지. 다른 세상. 최소한 먹을 걱정은 안 해도 그쵸. 되겠다. 배 고를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냥 맨날 그 하루 세끼, 삼시세끼 배 채우느라고 그렇게 죽을 듯 살 듯 북한에서는 뛰어다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먹는 걱정만큼은 안 하잖아요. 배는 삶의 뭘 질이 달라.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랑 먹기 위해서 사는 저 북한에 정말 다르죠. 아, 먹기 위해 산다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가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그쵸. 거 이런 거를 맛집 계산해서 투어 이런 뭐 맛집 투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